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뭔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게 리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이 리서치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한국은행 내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어요. 이제 저한테 주시면서 그 다 대외비 자료잖아요. 대외비 그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 금리를 결정하는 분들이 참고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좀 받아서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느꼈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예, 총선 때문에 데이터가 총선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지난달 데이터, 지지난달 데이터, 2월달, 3월달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림들이 그려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재 경제 상황을 잘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경제는 굉장히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점을 이렇게 2020년과 2021년으로 구분해서 자본 스탁을 어디에서 측정하냐면요. 보통 여기에서 자본 스탁은 측정을 해요. 매 시점 초에. 그래서 2020년의 자본 스탁을 이제 K라고 제가 쓸 텐데 올해의 자본 스탁은 언제 측정하냐면 2020년 1월 1일에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탁이라고 하는 변수들의 특징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초에 측정하는 변수가 이제 스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2020년 1월 1일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의 자본 스탁은 제가 편의상 K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자본 스탁이 K 프라임인데 마찬가지로 내년의 자본 스탁은 몇 월 며칠에 측정하는 것이냐면 마찬가지로 1월 1일에 측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인랜드가 올해 초에 보유하고 있었던 자본 스탁을 이제 K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투자를 I라고 했습니다. 이제 투자는 보통 변수를 우리가 절량 변수와 유량 변수로 구분을 해요. 절량 변수가 스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량 변수를 우리가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본 스탁 부르는 이유가 이제 자본은 사실 절량 스탁 변수고 투자는 플로우 변수라고 해요. 유량 변수 혹은 플로우 변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스탁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 전체의 통화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탁 변수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대표적인 절량 변수, 스탁 변수가 이제 자본 스탁과 이제 통화량, 머니 이제 이 두 가지를 보통 절량 변수로 보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거시경제 변수들은 다 플로우 변수들이에요. 그 유량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배트텁에 뭐 수조 같은데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요. 수조에 물이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물 이걸 우리가 스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본 스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물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졸졸졸 새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수조에 물이 줄어들 테니까 물을 계속해서 이제 붓는다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새롭게 수조에 넣는 물을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라고 보는 거죠. 플로우. 빠져나가는 게 뭔지는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보통 한 기간의 중간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라고 제가 전에 한번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I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K 프라임은 내년 초에 자본 스탁은 바로 뭐가 되냐면 K 더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수조에 물이 K만큼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수조에 물이 K만큼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물을 수조에 더 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수조에 부은 물의 양이 I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조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게 바로 K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 투자한 I라고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 자본스타 K 프라임에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내년 초에 자본스타 K 프라임은 그래서 올해 초에 자본스타 K와 올해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투자를 더한 합과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조가 완전히 이렇게 좋은 수조가 아니어서 계속해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요. 자, 이제 이 새어나가는 물, 새어나가는 자본 스탁, 이제 여기에서는 마모되는 자본 스탁이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 마모가 되는 현상, 자본이 생산활동에 사용될 경우 마모되거나 노후되는 현상을 우리가 감가상각 혹은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외환이나 환율 쪽에서는 디프리시에이션을 이제 평가절하라고 번역을 하고요.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제 자본에 관련해서 우리가 디프리시에이션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프리시에이션. 자, 자본 스탁이 그림을 지우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자본 스탁 여기 K가 있고요. K 프라임이 있습니다. 자, 이 K는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이제 생산 활동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공장 뭐 머신 이런 거 1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이 돼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 건물만 생각을 해도 1년 동안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사무실로 이용을 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이 자본 스탁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로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기계가 노후가 되거나 뭐 지금 우리가 철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녹이 슬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랜드의 철근 생산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을 생산할 때 철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뭐 철로라든가 광산에 깔린 철로라든가 혹은 뭐 제철소 공장들, 뭐 용광로 이런 거 다 철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광산에 깔린 철로도 마모가 되거나 손상될 수 있고 제철소의 장비들도 한 해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이 되면 녹이 슬거나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모가 되고 어느 정도 녹이 슬고 망가지는지 대충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7%에서 10% 정도 이제 마모가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든가 철도,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KTX 뭐 혹은 이런 그 인프라 시설들은 이렇게까지 감가상각률이 높지 않고요. 보통 한 2%에서 5% 정도,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OC라고 부르는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하는 SOC 형태의 도로철도 항만 이런 것들, 공항 이런 것들은 뭐 7%에서 10%까지 감가상각되지는 않고요. 대략 한 2%에서 5% 정도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는 설비라든가 혹은 공장이라든가 머신, 컴퓨터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감가상각률이 그러니까 마모되는 비율이 좀 높은데 그래서 이제 최대 한 10%까지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연간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요. 우리가 만약 뭐 100만 톤의 자본이 있다, 100만 톤의 철이 있다. 자, 이게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철로라고 한번 해보죠. 100만 톤의 철로가 있는데 이게 1년 생산 활동에 투입되고 나면 10%가 마모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이 철을 잃어버리는 거냐면요. 10%니까 10만 톤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이 마모되고 얼마만큼이 감가상각되는가 전체 물량 혹은 전체 총량 혹은 가치의 이제 10%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